성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리거나 남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죄질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았죠. 대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주빈이나 손정우처럼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초기 운영자 중 한 명인 켈리. 소지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만 9만여 개, 이 중 2,600여 개를 팔아 2,500만 원을 챙겼지만 고작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22만여 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시켜 4억 원을 번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앞으로는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습적인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통의 경우 최소 10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 자체는 경미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학업 중단, 자살 시도 등 심각한 추가 피해가 생기면 형이 가중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량을 대폭 줄였던 관행을 없애고 대신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거둬들일 경우 형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보다도 권고 형량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착취물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피해는 영원히 계속되고 남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다 보니 이거는 사회 국가적으로 심각한 병폐를 주는 행위이다. 불법 촬영 범죄 역시 상습범일 경우 찍기만 해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 남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단순 편집은 5년 7개월, 돈벌이에 이용하면 9년까지로 각각 권고 형량을 높였습니다. 양형 기준이 적용되면 12%에 불과했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실형 선고 비율도 올라갈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련된 양형 기준안은 11월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시작된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형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